유기의 외환시장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기입니다.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선풍기는 벌써 꺼내셨을 테고, 낮에는 에어컨 생각이 간절해지는 날씨입니다. 그래도 밤에는 선선하니 춥기까지 하더군요. 감기 조심하세요. 그럼 6월 9일 주간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요즘 분위기를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심화된다. 관세 협상이 잘 안 된다라면 미국의 혼란을 예상해 달러는 약세를, 엔화나 유로는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다 잘 해결된다. 어찌저찌 잘 굴러갈 것 같다라면 달러는 강세를, 다른 통화는 약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좋다면 달러는 힘을 얻어 강세를, 그렇지 못하다면 거봐 관세 때문에 힘들지 라는 인식으로 약세를 보입니다. 지난주의 움직임이 이런 공식에 딱 맞아 들어갔습니다. 주초 미중 간에 안 좋게 출발한 외환시장은 이후 미국의 경제 지표마저 좋지 않게 나오면서 엔화는 강세를 보입니다. 144엔대 초반에서 출발한 엔화는 이후 142엔대까지 강세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주 후반 나아진 고용지표와 미중 간의 정상 통화를 보면서 시장은 다시금 달러 강세를 보이며 한 주를 마감합니다. 우리나라 원화는 주 초반 나름 엔화를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대선의 결과로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향후 정책과 유동성 공급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외국인들의 자금이 대거 유입되면서 원화는 강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후 1350원대 초반까지 하락한 뒤 소폭의 조정을 보이며 1360원을 회복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는 주초 9일부터 13일 런던에서 미중 간의 협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다음 주 있을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결정에 대한 단초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어차피 양국 다 금리는 조금 더 눈치 본 후 하반기 중반쯤으로 보고 있어 금리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처음 언급한 공식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미중 간 협상의 결과 그리고 미국의 물가지표에 관한 결과에 주목해야겠습니다. 그럼 원화는 어찌 될까요? 개인적인 결론은 1350원 되면 많이 내려왔다. 이제는 조정받을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입니다. 단기 목표치는 이미 내려왔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초스피드 시대인 만큼 일주일이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만약 베팅을 한다면 1350원 초반에 매수를 잡고 손절매 구간을 1346원 선으로 짧게, 그리고 목표치를 1차 1380원대까지 바라볼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번 주 예상 변동폭, 엔화는 142엔에서 146.5엔, 원화는 1350원에서 1380원입니다. 지난주 엔화 시장 돌아보겠습니다. 주초 지난주부터 이어지던 미중 갈등에 대한 불안감으로 달러는 약세를, 엔화는 142엔대까지 강세를 보입니다. 하지만 화요일 미국과 중국 간의 해결을 위한 정상통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엔화는 다시 약세로 전환됩니다. 이후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와 유럽의 물가 안정이 유로의 약세를 가져오고 엔화 역시 추가 약세의 움직임을 보이며 주초에 144엔대까지 상승합니다. 그러다 트럼프의 뜬금없는 시진핑에 대한 넋두리가 나오고 미국의 경제지표 또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엔화는 강세로 전환해 재차 142엔대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다 주 후반 결국은 트럼프 시진핑 간의 우호적인 전화통화 결과가 발표되고 미국의 고용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다시금 엔화는 약세로 전환, 144엔대 후반까지 하락한 후 한 주를 마감했습니다. 원화시장입니다. 주초 미중 간의 갈등 분위기를 따라 강세로 움직인 엔화를 보면서 원화도 강세로 출발합니다. 이후 대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눈치 보기를 하며 움직이던 원화는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크게 강세의 모습을 보입니다. 증권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한때 1조 이상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증시는 크게 상승합니다.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보여주었던 주식시장의 부양이지, 그리고 상법 개정안의 빠른 처리 공약에 대한 기대감, 또 추경이 가져올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으로 작용한 듯합니다. 대선 다음 날부터 1350원대 초반까지 하락한 원화는 6일 또 한 번의 휴일을 맞아 잠시 한숨 돌리며 1360원대로 돌아서며 일주일을 마감했습니다. 주간 경제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큰 일정 두세 개를 빼면 큰 요인이 없는 한 주일 것 같습니다. 11일 소비자 물가지수, 12일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13일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관세전쟁 이후 물가는 소폭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에 소폭의 상승은 큰 변수가 아닐 것 같고 예상 밖의 큰 수치로의 변동이 없는 한 문안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금요일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52에서의 예상을 하고 있어 수치 변동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일본의, 그리고 수요일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기에 이번 주는 여는 관계자의 발언은 없습니다. 하긴 지난주 월요일
월러 이사가 우리나라 한국은행 컨퍼런스에서 한 발언 자체도 이미 다른 곳에서 언급했던 것을 재탕하는 수준이라 조금은 성의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 역시 주목해야 할 것은 9일부터 13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미중 협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구체적 협상 결과가 나오면 달러는 강세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고 흐지부지 상호 비방으로 끝난다면 달러는 약세로 움직일 것입니다. 상승 하락 시소 분석입니다. 이번 주는 9일부터 13일까지 런던에서 열리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의 결과를 주목해야겠습니다. 긍정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한다면 시장은 안정을, 그리고 달러는 강세의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상호 비방과 험악한 분위기로 끝이 난다면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환율은 크게 요동칠 것입니다. 미국 경제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인다면, 역시 달러는 강세로, 그 외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수치로 나온다면 환율의 변동성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에 대한 실천 기대감이 외국인 자본의 유입을 가져오고 증시의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단순한 논리로 증시 상승은 환율 하락, 증시 하락은 환율 상승의 공식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의 기초공부편에서 언급했었던 내용이니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1350원까지 급하게 내려온 만큼 1350원에서의 숨고르기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급락보다는 1360원과 70원 사이에서의 숨고르기를 보이는 한 주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관심 있게 볼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속 말씀드리지만 9일부터 13일 런던에서의 미중 협상 결과입니다. 구체적 협상 결과가 도출된다면 원화는 상승할 것이고, 상호 불신과 비방으로 끝난다면 달러는 약세, 원화는 하락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또 금요일 소비자 심리지수에 대한 경제지표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고 큰 이슈 없이 발표된다면 달러는 무난한 움직임의 강세를, 큰 폭 상승을 한다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달러는 약세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국내 시장으로는 지난주 크게 들어온 외국인 증시 순매수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이끌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 지켜봐야겠습니다. 근래 1480원에서 1350원까지 큰 폭의 하락이 한 달 사이에 이어진 만큼 이에 대한 되돌림도 생각해야겠습니다. 한없이 하락할 것 같은 분위기는 꼭 반전의 쉬어감을 가져오기에 지금 1350원대에서의 되돌림이 어디까지 가능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엔화의 움직임도 이번 주는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캐나다 G7 회담 이전의 한 주이기에,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금리 결정 이전의 일주일이기에 어느 정도 방향성을 찾아나갈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그 방향은 아래쪽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예상 변동폭, 엔화는 142엔에서 146.5엔, 원화는 1350원에서 1380원입니다. 이상으로 6월 9일 6위의 외환시장 이야기, 주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거의 새벽 조깅을 못 나갔더니 몸이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많다 보니 기상 시간을 점점 당겨야 하고 그만큼 일찍 잠들어야 하는데 평균 취침 시간이 12시가 훌쩍 넘어서 자리에 누우니 일어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여름에 열심히 운동해야 겨울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고, 겨울에 열심히 운동해야 여름을 잘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을 위해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운동이니만큼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항상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선택이길 바라봅니다. 어찌되었든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고 그 기대감이 주식시장이나 외환시장의 안정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전국을 잘 꾸려나가서 조금씩 나아지는 미래가 되길 바라봅니다. 그럼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 주 6월 16일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